소리로 전하는 다정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결혼이라는 실전에서 두 남녀는 삐걱대며 충돌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신혼의 풍경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에쿠니 가오리의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쿠니 가오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등으로 국내에서도 480만이 넘는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집을 리커버 개정판으로 출간한 것인데요. 그녀의 신혼처 이야기를 16가지의 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이 책을 세월이 흘러도 서로에게 길들지 않는 남녀의 행복하고 불행한 이야기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만의 섬세한 감성과 맑은 화법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중 2개의 이야기를 골라보았습니다. 이 부분 들려드릴게요. 고양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사이가 좋아진 길고양이가 있다. 보들보들하고 몸집이 자그마한 그 고양이는 대개 건너 아파트 주차장에 있다. 보는 위에서 낮잠을 자든지 차 밑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예쁘고 조그만 얼굴에 아몬드 같은 금색 눈알이 박혀 있다. 내가 밖에서 돌아올 때면 튀어나와 야옹야옹 애틋하게 울면서 발에 매달린다. 쭈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면 얼굴을 부벼댄다. 하기야 그녀가 내게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 몇 명에게는 어리광을 곧잘 피우는 모양이다. 산책하는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러니 식량 사정이 좋아 실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배가 고프다고 야옹거릴 때도 신선한 생선을 주면 먹지만 샐러드용 통조림 연어나 통조림 참치를 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만한 고양이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물이라고는 키워본 적이 없는 남편은 그녀의 오만함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돌아올 때 남편의 발에 고양이가 매달리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싱글거리며 먹을 거, 빨리 먹을 거, 아무거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저녁은 스튜란 말이야. 이런 때의 남편은 초등학생 같다. 그럼 채소라도 꺼내와. 양파든 홍당무든. 그런 건 안 먹을 텐데. 그럼 쿠키는? 초콜릿은? 나는 어이가 없다. 안 먹어. 그리고 아까 저녁 때 어떤 아저씨에게 생선 얻어먹던 걸 뭐. 남편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현관에 우뚝 선 채. 그래도 야옹야옹 울던데 배가 고파서 그럴 거야. 배가 덜 차서. 그러니까 뭐든 좀 꺼내와봐. 라고 고집을 피운다. 할 수 없어서 과자 봉지를 건네면 한달음에 뛰어나간다. 고양이는 냄새를 킁킁 맡고는 내키면 날름 입을 대지만 금방 실증을 내고는 먹지 않는다. 시침이 뗀 표정으로 옆으로 비켜나 털을 핥는다. 남편은 정말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몹시 아프다. 나와 그녀의 교류는 한밤에만 이루어진다. 조승달이 너무 예쁘다. 산책하러 나가자.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르퉁한 마음으로 커피잔을 들고 밖으로 나와 그녀와 달구경을 한다. 건너편 아파트 주차장 끝에 마침 적당한 높이의 콘크리트 담이 있어 나는 그곳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신다. 고양이는 내 두 발 사이에서 팔자를 그리며 걸어다닌다. 남편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집에서는 술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끔 늦은 밤에 혼자 그곳에 걸터 앉아 찔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곤 한다. 요즘 한동안은 아마레토 소다에 집착하고 있다. 아마레토는 살구로 만든 달콤한 술로 살구두부 비슷한 향이 난다. 나는 원래 이 맛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에 끼얹어 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끝을 내고 마는데 소다에 섞어 밤에 밖에 나가 마시면 실로 고혹적인 맛이 난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다. 그렇게 한밤중에 고양이와 함께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묘한 공범자 의식이 싹 튼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나는 그녀에게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외로움만이 늘 신선하다고 했던 가냘고 미츠하루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녀 역시 그 가냘픈 몸 어딘가에 같은 마음을 감추고 있을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런데 사실은 그녀의 성별을 확인한 적은 없다. 확인한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암놈일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때로 남녀의 교활함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한다. 여자의 교활함은 적극적이고 차갑지만 또는 뜨겁지만 남자의 교활함은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하다 또는 따뜻하다. 결과는 이런데 만약 그렇다면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한 또는 따뜻한 교활함이 보다 교활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다 교활하다. 예를 들어 어떤 주장을 한다고 치자. 여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반해 남자는 결과는 정확하게 주시하지만 그 다음은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남녀의 차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콘크리트 담에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다이도 밤바람도 넉넉히 만끽할 수 있다. 아마레토 소다도 다 마셨고 하니 나는 고양이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늘 미안한 느낌이 든다. 나는 돌아갈 장소가 있으니까. 돌아갈 장소란 물론 집을 뜻하진 않는다. 하지만 고양이는 낮에 그런 것처럼 내 발에 몸을 부벼대며 아파트 자동문까지 따라오고 싶어하는 몸짓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핥든지 유유히 차 밑에 자리를 튼다. 그 편이 훨씬 쾌적하다는 듯이. 집안은 따뜻하지만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몹시 시끄럽다. 신문과 잡지, 리모컨과 과자 봉지, 귀이개와 손톱깎이와 화장지통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위로 밝은 형광등 빛이 비친다. 그리고 그런 혼돈 속에 내가 돌아갈 장소가 담요를 둘둘 말고 꾸벅거리고 있다. 볼륨 좀 줄여. 나는 말하고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팍 낮춘다. 신문 봤으면 좀 접어놓고.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내며 신문을 접고 남편의 몸을 몇 번이나 넘나들며 사방을 정리한다. 먹다 남은 과자 봉지는 고무줄이 든 클립으로 묶어두라고 그랬잖아. 남편은 잠이 들었는데 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쾌감이 몸 안에 쌓이기 때문이다. 투덜투덜투덜.
만화에 나오는 잔소리 많은 마누라처럼. 정리가 끝나면 남편 곁에 딱 들러붙어 눕는다. 등 뒤에서 껴안으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린다. 외로움만이 늘 신선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다. 밖에서는 고양이가 금색 눈을 실처럼 감고 두 팔을 접은 단정한 자세로 조용히 잠들었으리라. 킵 레프트. 화해는 싸움의 과정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자전거를 샀다. 은색 자전거. 뒷자리에 얻어 탔다. 무거워서 둘이 어떻게 탈까 싶었는데 남편은 말라깽이에 힘도 없고 땡땡처럼 다리도 가늘다. 무사히 탔다. 기뻤다. 남편을 만난 지 7년인데 자전거를 같이 타기는 처음이다. 남편도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라서 핸들이 흔들흔들 위태롭다. 나는 뒤에서 무섭고 겁이 나서 그만 내릴래, 제발 내려줘 하고 계속 웅얼거렸다. 좁은 길은 더 무섭다. 나는 가벼운 첨단 공포증이 있어서 담이나 화단이 갑자기 남편의 등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갑자기 나타나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다. 좀 천천히 가. 핸들도 좀 꽉 잡고. 제발 차도로 가지 마.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아, 나는 남편의 운전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 주제에 그날은 밤이 늦었는데 또 자전거가 타고 싶어졌다.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부탁해 보았다. 낮에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발에 닦는 매트를 들고 나가 뒷자리에 깔았다. 두 번째인데도 그래도 무서웠다. 하지만 여름밤은 풀레움과 벌레 소리가 가득하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정처없이 달리자니 신이 났다. 정말 행복했다. 싸움을 해서 좋은 것은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 자이언트의 대사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화해는 싸움의 과정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킴 레프트란 단어는 자동차 교습소에서 배웠다. 아무튼 왼쪽으로 붙어서 차분하게 속도를 너무 내지 말고 가라. 차분하게 왼쪽으로 붙어서 안심하고. 화해란 이 가르침과 비슷하다. 싸움의 원인이 된 어긋남에다 싸우면서 주고받는 말. 본 얼굴과 보이고만 얼굴, 던진 가시, 꽂힌 가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왼쪽으로 붙어서 속도를 너무 내지 말고 차분하게 흐름에 타는 것. 만약 차를 타고 간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코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화해란 요컨대 이 세상에 해결 따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 코스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것. 킴 레프트는 정말 처절하다. 그리고 때로는 터무니없을 만큼 어리석다.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편하니까. 예를 들면 남편은 만살이 극도로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양복을 벗으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한다. 갈아입을 옷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입지 않고 콘택트 렌즈를 빼러 화장실에 가는 것도 성가셔서 렌즈 케이스와 세정액과 안경을 갖다 줘야 한다.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에서 50cm 떨어진 곳에 있는 리모컨도 집어달라고 하는 정도이니
결국은 말다툼이 벌어진다. 모기에 물리면 물린 곳을 들어올리고 약이라고 말하고 무슨 약이든 발라줄 때까지 몇 번이고 체근을 한다. 목욕하는 것도 귀찮아서 슬쩍 물만 끼얹고 나온다.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덧붙이는데 그래도 아침에는 샤워를 하고 출근한다. 남자는 여자와 같이 살고 싶으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청결에 유념하던지 당신이 아무리 불결하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여자를 사로잡든지. 어느 쪽이 손쉬울지는 일목요연하다. 우리 부부는 더블 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목욕하기 전에는 침대에 들어오지 마. 끝내 그런 말을 뱉는다. 그러면 남편은 거실에서 잔다. 나는 잠시 모르는 척하지만 그러다 불안해진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왠지 유난히 외롭기도 해서 여름이면 타월 이불을, 겨울이면 이불과 베개 2개를 들고 거실로 나간다. 우선은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 밑에 베개를 끼워 넣고 그 옆에 내 베개를 놓고 나란히 눕는다. 신기하게도 그러면 편히 잠든다. 남편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침에 등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나를 보고 남편이 말한다. 왜 여기서 자는 거야? 목욕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잘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으니 거북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그 후에 같이 마시는 아침의 차는 평온하다. 슬프고 바보스러운 평온함. 킵 레프트. 요컨대 그런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자전거처럼 결혼 생활에 사소하고 달뜨고 은밀한 행복은 그 평온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슬슬 감지하고 있다. 싸움과 킴 레프트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끝없는 나날 속에서.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소담출판사에서 펴낸 에쿠니 가오리의 에세이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